살면서 잊지 못할 뜻깊은 일을 우연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작 큰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한 일은 흥분과 자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평범한 삶과 사람들 속에서 깨우치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할머님들의 감동 실화도 삶의 소중함과 인생의 의미를 깊이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첫 번째 사연은 어느 택시 기사분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라며 올린 감동 실화입니다. 어느 날 택시 기사 한 분이 특별한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이분은 종종 흥미진진하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에서 노란 택시는 곳곳을 누비며 승객을 나르며 분주하게 달립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시 기사들에게는 웬만큼 특별하지 않고서는 기억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분은 소중했던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콜택시 요청을 받고 해당 주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죠. 이 손님이 그날 교대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적어도 90살 이상 돼 보이시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당시 문이 열린 틈으로 집안이 살짝 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안에는 사람 산 흔적이 싹 지워진 듯했어요.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횡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 찬 상자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었죠.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해요. 할머니의 요청대로 가방을 받아 들고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팔을 잡고 천천히 차까지 부축해 드렸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에 저는 아니에요. 모든 승객을 제 어머니처럼 대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띈 얼굴로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에 탄 뒤 그분은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 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는데요.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만 괜찮다면 급할 게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 말이죠. 살짝 놀란 저는 속으로 절대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재빨리 미터기를 껐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저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리셉셔니스트로 일했던 호텔을 보여주셨고 함께 시내의 여러 장소를 방문했어요. 이제는 고인이 된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해 소시적 다녔던 댄스 스튜디오를 보여주기도 하셨죠. 어느 골목에 다다르자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할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피곤하네요. 제 목적지로 가주세요. 최종 목적지인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죠. 그들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고 나는 트렁크 속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죠. 요금이 얼마인가요?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나가야지.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승객은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그분 역시 절 꽉 안았어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악수한 뒤 할머니가 건강하시길 빌며 저는 택시를 몰고 길을 떠났습니다. 교대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저는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도시를 돌아다녔죠.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말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분 집 앞에서 경적 한 번에 그만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면요?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하고도 사소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런 순간을 만끽하면 어떨까요?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 생각에 잠겨보세요. 나는 매일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챙기지도 못하고 놓치고 사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름투성이에 기억이 가물거리는 늙은이도 언젠가 누구의 딸로, 아들로, 엄마로, 아비로, 친구로, 이웃으로 파릇파릇한 10대와 팽팽한 젊은이로 살았던 분들임을 헤아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피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은 시골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은 어느 때와 같이 임종하신 할머니의 조촐한 짐을 정리하다가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절절히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편지를 복사해서 요양원의 모든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고, 이 편지는 정신건강협회 뉴스지에 크리스마스 판에 실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 글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소개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할머니가 남기신 글입니다.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는지요? 간호원 아가씨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있답니다. 당신들은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저는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질 머리도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리멍텅한 할망구 일테지요. 먹을 때 칠칠치 못하게 음식을 흘리기나 하고 당신들이 나에게 큰 소리로 한번 노력이라도 해보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노인네.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늘 양말 한 짝과 신발 한 쪽을 잃어버리기만 하는 답답한 노인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인가요? 그게 당신들 눈에 비춰지는 나인가요? 그렇다면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제발 나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서 분부대로 고분고분 음식을 씹어 삼키는 제가 과연 누구인가를 말해줄게요. 저는 10살짜리 소녀랍니다. 사랑스런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와 언니, 동생들도 있죠. 저는 20살의 꽃다운 신부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 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랍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새 25이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포근한 안식처와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어 있답니다. 어느새 30이 되고 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제 품에만 안겨 있지 않답니다. 40살이 되니 아이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아이들의 그리움으로 눈물로만 지새우지는 않는답니다. 50살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 위에 아가들이 앉아있네요. 사랑스런 손주들과 나, 전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암울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저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네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들이 없답니다. 젊은 시절 내 자식들에게 퍼부었던 그 사랑을 난 또렷이 기억하죠. 어느새 노파가 되어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잔인하네요.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져가고 우아했던 기품과 정열은 나를 떠나버렸네요. 한때 힘차게 박동하던 내 심장 자리에 이젠 돌덩이가 자리 잡았네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세 처녀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따금씩은 쪼그라든 제 심장이 쿵쿵 대기도 한다는 것을, 젊은 날들의 기쁨을 기억해요. 젊은 날들의 아픔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젠 사랑도 삶도 다시 즐겨보고 싶어요. 지난 세월을 다시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도 빨리 가버렸네요. 내가 꿈꾸며 맹세했던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를 이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날 바라봐 주세요. 제가 괴팍한 할망구라뇨. 제발 제대로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나의 참모습을 말이에요. 이 글은 스코틀랜드 시골 양로원에서 외롭게 살다 세상을 떠난 어느 할머니의 유품에 남겨진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나 겪어야 할 인생의 과정을 떠올리게 하고 가슴에 박힙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기에 결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네요. 오늘 할머니들의 사연은 참으로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어느 요양원 할머니의 글과 이혜인 수녀님의 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여보시오. 돈 있다 위세 떨지 말고 공부 많이 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건강하다 자랑하지 말며 명예 있다고 뽐내지 마소. 나이 들고 병들어 누우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남의 손 빌려 하루를 살더이다. 그래도 살아있어 남의 손에 끼니를 이어가며 똥 오줌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구려. 당당하던 그 기세 허망하구려. 내 형제 내 식구가 최고인 양 남을 업신여기지 마시구려. 내 형제 내 식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바로 그 남이 어쩌면 이토록 고맙게 웃는 얼굴로 날 이렇게 잘도 돌보아 주더이다. 아들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가 되니 남남이고 대학 가면 사촌이고 군대 가면 손님이요 군대 다녀오면 팔촌이더이다. 장가 가면 사돈 되고 이민 가니 해외 동포 되더이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 되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 하더이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 되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여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구려. 자식들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아들은 큰 도둑이요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이더이다.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지 말고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지 마시오. 인생 다 끝나가는 이노모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 외로운 내 인생 이웃이 친구여. 멀리만 느꼈던 바로 그 남이 웃는 얼굴로 미소 지으며 날 이렇게도 잘도 돌보아 주더이다. 남을 업신 여기지 마시구려. 내 형제 내 식구 자식들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멀리 가버린 타인이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딸 되고 아들 되더이다. 그리고 평소에 푸대접했던 주님이 나의 마지막 친한 친구가 돼주더이다. 어느 노인의 고백.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지 않아도 창이 있어 고맙고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벗이 됩니다. 내 지나온 날들을 빨래처럼 꼭 짜서 햇살에 널어두고 봅니다. 바람 속에 펄럭이는 희노애락이 어느새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이왕이면 외로움도 눈부시도록 가끔은 음악을 듣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참 많지만 너무 조바심하거나 걱정하진 않기로 합니다. 죽음의 침묵은 용서하고 용서받은 거라고 믿고 싶어요. 고요하고 고요하게 하나의 노래처럼 한 잎의 풀잎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난 잊혀져도 행복할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과 삶의 지혜를 전하는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